안녕하십니까. 아, 우리가 컴퓨터 없이 생활하기는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장소와 환경에서 컴퓨터 시스템이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컴퓨터 없이 살아가기 어려운 이런 환경에서 컴퓨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인간과 컴퓨터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과 같이 컴퓨팅 사고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인간이 문제를 분석하고 컴퓨터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만드는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책을 찾고 컴퓨터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을 수행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바로 컴퓨팅 사고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여러분들과 같이 강의를 진행할 저는 컴퓨터공학부 강윤희 교수입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과 같이 컴퓨팅 사고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과 같이 컴퓨터와 인간은 어떠한 중요한 특징이 있는가, 차이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예정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형태의 컴퓨터들이 있지만 이들은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의 주변을 보게 되면 많은 부분들 변화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변화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자동화 시스템들이 많이 도입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은 단순하게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미래의 직업에 대한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가장 중요한 요인, 원동력이 되는 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자동화와 직업의 변화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살펴볼 예정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빠른 변화 환경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단순하게 피하면서 살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러한 변화를 대처할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대처할 때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 바로 컴퓨팅 사고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는 게 바로 오늘 수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저희가 여러분들과 같이 컴퓨팅 사고라는 것이 뭐지?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아주 계략적인 소개를 여러분들과 같이 해볼 겁니다. 그래서 컴퓨팅 사고의 단계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 각각 단계에서 주어진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사례도 같이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여러분들과 같이 인간과 컴퓨터의 차이점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간의 특징, 그 다음에 컴퓨터의 특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 어떻죠?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을 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실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수업을 받게 되면 그것을 공부하는 방법들은 좀 다양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친구는 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하고 어떤 친구는 문제풀이 방법을 통해서 학습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은 상당히 사람들마다 차별성을 갖는다, 다양하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아마 동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어떤 특징이 있죠? 여러분들 가끔 느끼는 거지만 저도 느끼는 거지만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을 가끔 갖다가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거예요. 지금 전화가 왔는데 친구랑 몇 시에 만나기로 했었지? 많이 잊어버리죠. 그렇죠? 인간은 많은 것을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자주 잊어버리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메모를 하는 습관을 기릅니다. 그래서 메모를 하죠. 그렇죠? 메모해가지고 찾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스마트폰에 일정 관리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해야 될 일들 같은 것을 나름대로 관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인간의 장점 하나는 뭐냐면 창의적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사고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컴퓨터와의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창의적인 문제. 여러분들 그 집에 다들 가지고 있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어떤 거죠? 음식할 때 조리하는 것 중에서 전자레인지, 마이크로웨이브 아시죠?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에도 우연한 그 실험 과정에서 만들어진 부산물이에요. 근데 이것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바로 뭐냐면 마이크로웨이브, 전자레인지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포스트잇 아시죠? 포스트잇, 자기가 필요한 것들 같은 것을 이제 붙여놓고 내가 필요할 때 이제 하나하나 챙겨볼 때 쓰는 게 포스트잇인데 이 포스트잇도 3M이라는 회사에서 사실은 우연치 않은 연구의 결과로서 만들어졌던 겁니다. 원래 3M이라는 회사는 처음에 생각은 그 접착제, 강력 접착제를 만드는 일을 하는 회사인데 하다 보니까 이게 자주 떨어지는 쉽게 떨어지는 이 접착제를 만들었는데 이게 쓸모가 없었는데 이게 보니까 어때요? 이게 강력 접착제는 하지만 이게 띄었다가 붙였다 하기에는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포스트잇입니다. 포스트잇. 이런 것들도 이제 인간의 사고를 통해서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면에 컴퓨터는 어떤가요? 컴퓨터는 인간과 달리 동시에 여기 있어요. 동시에 여러 개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좋죠? 근데 인간은 어때요? 동시에 여러 개의 작업을 하다 보면 엄청나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동시에 여러 개의 작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컴퓨터는 인간과 달리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것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컴퓨터 보면 디스크라고 하는 공간 저장 장치가 있어요. 저장 장치가 있어요. 이 저장 장치에 엄청나게 많은 그 자료들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장 장치에 들어가 있는 자료들을 사용해서 사실은 빠른 작업을 수행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이 컴퓨터는 불행하게도 얘가 주어진 일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주어진 일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죠? 컴퓨터는 자발적으로 뭔가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뭐예요? 상당히 수동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이 그럽니다. 교수님, 최근에 보면 알파고 보니까 이세돌하고 문제 푸는 결국 바둑 경기할 때 보니까 이거 뭐 혼자 알아서 잘 하던데요? 그러나 이 알파고의 경우에 있어서도 결국 뭐죠? 바둑이라고 하는 문제에 한정해 가지고 얘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알파고한테 그러지 말고 오목 한번 나랑 한번 더 볼까? 라고 하는 것을 얘한테 얘기를 하면 얘는 아마도 오목 두지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컴퓨팅 사고에서 얘기했던 인간이 문제를 분석하고 컴퓨터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만든다.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인간과 컴퓨터의 중요한 특징을 이해하는 것은 아주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인간과 컴퓨터에 대한 차이점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그 처음 보는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알고리즘대로 실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은 누구냐? 바로 인간이 만듭니다. 그렇죠? 인간은 어떻게 알고리즘을 만들까요? 바로 문제를 분석하고 이 분석된 것을 정리해서 만들어진 것이 알고리즘이고요. 이 알고리즘을 컴퓨터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사실은 컴퓨팅 사고에서 다루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뒤에 부분에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과 컴퓨터의 차이점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정말 제 생각에 동의를 하시나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지금 보여드린 자료인데요. 제가 학생들한테 설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컴퓨터하고 비교해 볼 때 어떤 특징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써보라고 그랬거든요. 선택을 해보라고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학생들이 지금 여러분들도 비슷할 거예요. 지금 바로 전에 설명했던 거와 비슷한 의견을 보내주셨어요. 첫 번째, 인간은 어떻죠? 창의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의견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 43%가 동의해 주셨네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 비슷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동의를 해주셨어요. 몇 프로죠? 74%가 동의를 해주셨고요. 반면에 여기 나와 있네요. 이게 아마 67.4%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자주 중요한 것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원래 그래요. 자, 그리고 아마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것 같아요. 자, 많은 작업을 동시에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학생만 동의해 주셨어요. 10% 정도가 동의해 주셨는데 어떤가요?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못합니다. 원래 인간은요, 사실은 동시에 여러 개의 작업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일 처리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학생이 동의했는데 여러분들 그 문제를 풀 때 있잖아요. 문제가 잘 안 풀리면 항상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나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인간은 기계와 달리 어떤 반복적인 거 그리고 규칙적인 작업을 사실은 잘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도 비슷한 의견들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특징들을 같이 한번 실제 설문한 결과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봤고요. 다른 의견을 한번 볼까요? 다른 의견을 잠깐 볼게요. 이건 뭐냐면 컴퓨터의 특징을 한번 찾아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다른 학생들 어떤 의견이 있는가 잠깐 볼까요? 먼저 기존에 있는 걸 좀 지워보고요. 자, 기존에 있는 거 지워보고 자, 컴퓨터의 특징. 컴퓨터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봤더니 여러분들 비슷할 겁니다. 어떤 거죠? 많은 작업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어때요? 제 생각에 동의하나요? 이거 제 생각이 아니죠. 학생들의 생각입니다. 두 번째, 많은 데이터를 저장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많이 하셨나요? 95%네요. 그렇죠? 그리고 절차에 따라서 정해진 일을 일처리한다 라고 하는 것도 70% 정도가 됐습니다. 사실은 뭐 중요한 것을 까먹는다, 잊어버린다, 0% 정확하죠. 창의적으로 생각한다, 얘가 창의적이진 않다라고 하는 것도 동의를 해주셨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한다, 이것도 이제 동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요거 맨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만 잠깐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원래 컴퓨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일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의 처리 과정을 바꾸게 되면 얘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알겠죠?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요?
문제가 주어질 때 이 문제를 컴퓨터로 하여금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이거죠. 그렇죠? 문제 해결을 한다는 거죠. 문제는 누가 푸는 거냐면 컴퓨터가 푸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 바로 여기 맨 마지막 과정을 누군가 해줘야 돼요. 그렇죠? 즉 다시 말해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차, 단계들을 정의해주고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것은 누구만 가능하냐면 바로 인간만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컴퓨팅 사고를 우리가 배우는 일이 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인간이 문제 해결책을 찾아서 컴퓨터로 하여금 해결할 수 있는 단계를 수립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 수업, 즉 컴퓨팅 사고 과정에서 과목에서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문을 통해서 한번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과 같이 최근에 그 변화되고 있는 것을 좀 살펴볼게요. 특히나 우리 주변에서 변화되는 것을 한번 얘기해 볼 예정인데요. 최근에 보면 많은 부분들 직업에 대한 변화가 있을 거라는 얘기가 많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직업에 대한 변화는 아마도 소위 얘기하는 것처럼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되기 때문에 라고 하는 거죠. 간단히 얘기하면 이러한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은요.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은 인간의 직업을 변화시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러한 자동화를 통해서 일부 직업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사라지는 직업. 사라지는 직업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직업들이 꽤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을 한번 살펴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단순 노무직. 단순 노무직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 격리 업무라든가 뭐 그 반복적인 업무 처리들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아마도 컴퓨터나 로봇으로 대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최근에 제가 그 음식점에 간 적이 있어요. 중국 음식점에 갔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그 테이블에 앉아서 그 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음식이 이제 그 전달된 거죠. 근데 과거 같으면 누가 음식을 갖다 주죠? 직원이. 그렇죠? 홀에 있는 직원이 음식을 갖다 줄 건데 깜짝 놀랐어요. 이동용 로봇이 와가지고 저한테 음식을 갖다 놓더라는 거죠. 일부 제가 가져왔죠. 그러니까 그 로봇이 가져온 음식을 꺼내서 제 그 테이블에 놓는 것은 제가 했지만 그 이동해 오는 것은 그 음식을 주방에서 이동해 오는 것은 누가 한 거냐면 컴퓨터 로봇이 한 겁니다. 그런 변화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에 그 편의점에서도 편의점이죠. 그렇죠. 편의점 또는 이제 패스트푸드점 이런 데서 주문을 과거에는 점원한테 했었잖아요. 직원한테 했었는데 그거 요즘에 어떻습니까? 키오스크를 통해서 자동 주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순 업무들에 대해서는 로봇이 대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 그 약간 센세이셔널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인 매장이 등장했습니다. 아마존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아마존 고라고 하는 이름의 무인 매장입니다. 이 아마존 고는 어떤 거죠? 매장은 매장인데 어때요? 아예 직원이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마트에 가시면 결제할 때 계산할 때 점원이 있잖아요. 그 점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전통적인 유통업에서도 컴퓨터가 도입되고 점원들이 점점 줄어들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매우 자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동화에 의해서 인간의 직업은 많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사실은 연구의 결과로도 나왔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조사한 결과예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미국의 직업 중에서 약 700여 개의 직업 중에 그 중에서 반절 정도가 사라질 거다라고 하는 얘기가 보고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직업들이 사실은 사라지게 될 건가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사라질 확률이 높은 직업을 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우편 배달부가 없어질 거다라고 하는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우편 배달부 어떻죠? 요즘에 그 드론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까 바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존이라는 회사에서 아마존에서 택배 배송에 사람 대신에 여기 있는 것처럼 그 드론을 활용한다. 드론을 사용해서 그 업무들을 다시 조정하는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우편 배달부 없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 없어질 확률 높은 직업들 하나 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계량기 검침원입니다. 자, 특히나 요즘에 비대면 환경에서 이 계량기 검침원들이 사실은 그 집에 들어와 가지고 계량기 검침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럴까요? 요즘에는 리모트 센싱이라 그래 가지고 자동으로 원격입니다. 원격에서 해당되어지는 메타기, 그렇죠? 전기 또는 가스 메타기에 대한 것을 검침을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값을 읽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 계량기 검침원 역시 어떨까요? 사라질 수 있는 직업 중에 하나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농부도 있네요. 그 다음에 신문 기자도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약간 의아해할 것 같아요. 신문 기자라고 하면 어때요? 있었던 사건들에 대해서 내용들을 정리해서 기사로 만드는 작업이니까 상당히 창의적인 작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대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좀 약간 의아할 수도 있는데 요즘에 보면 경제면의 경제 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정한 포맷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특정한 분야의 신문 기사들 원고들 역시 누가 만들게 되냐면 바로 자동화되어진 소프트웨어들이 이걸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있네요. 비행기 승무원도 없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얘기가 되고 있고요. 보험 업무를 처리하는 부분들도 없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의 미래의 직업은 어떻게 안전할까요? 이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을 한번 가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잠깐 볼까요? 여기 잠깐 지울게요. 자, 이거는 1학년 학생들한테 설문한 거예요. 지금 바로 전에 보여줬던 내용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질문했어요. 어떤 거냐면 지금 여러분의 직업도 대체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것을 질문했더니 학생들이요. 1학년 학생들 설문 결과입니다. 여기 나와있네요. 한 60% 정도는 그 의견에 동일한 것 같아요. 대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견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약 35% 정도, 3분의 1 정도는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현재 여러분들 전공 공부를 한 다음에 졸업 이후에 아마도 전공 분야에 취업할 수 있을 거다. 원래 전통적인 직업들이 직업 형태로 남아서 취업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진 학생도 3분의 1 정도는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래에 많은 직업들이 사라질 거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실질적으로 보고서 형태로 연구의 결과로 나왔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요. 우리 일상에서요. 여러분들 직업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어떤 업무들이 소위 얘기하는 것처럼 컴퓨터 시스템, 여기서는 소프트웨어라고 얘기를 했지만요. 컴퓨터 시스템으로 인해서 업무가 대체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학생들한테 한번 의견을 한번 제시해 봤어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뭐 제가 이런 거죠. 주문을 받는 업무가 컴퓨터화되어진 자동화 시스템들로 대체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를 한번 들었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에 패스트푸드점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죠. 자,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그 주변에서 변화가 있을 건가라고 하는 의견을 물어봤더니 이런 것들이에요. 무인 운전을 하는 형태로도 만들어질 거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물며 의료 분야의 수술과 치료 분야에서도 자동화가 이루어질 거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뭐 지금 벌써 이루어졌죠. 여기 있는 것처럼 롯데리아와 같은 패스트푸드점에서 기계 주문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네요. 위험 업무, 그렇죠? 재난이라든가 위험 상황에 있는 것도 여기 있는 것처럼 로봇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 중에 이것도 있어요. 선생님도 직업이 대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했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음식 제조 같은 경우에도 기계가 가능하다. 요즘에 그 TV나 이런 데 보니까 커피 바리스타 있잖아요. 커피 만드는 전문가도 여기 있는 것처럼 기계가 대체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보니까 뭐 통역 업무 같은 것도 대체가 된다라고 하는 거 얘기했습니다. 뭐 재밌는 것 중에 하나 이거죠. 뭐 엘리베이터로 지금 누르지 않고 뭐 이제 그냥 뭐 좀 더 편하게 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건 아까 직업 대체하고는 상관없겠지만 재밌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사실은요. 엘리베이터가 처음 나왔을 때는 거기에 엘리베이터 조작을 해주는 직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죠? 지금 여러분들 엘리베이터에 누가 뭐 조작해주는 사람 있나요? 없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런 변화들이 상당히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주변에서 주변 환경에서 이런 변화들이 매우 빠르게 컴퓨터에 의해서 자동화될 수 있고 우리의 전문 분야가 될 수 있는 직업에 대한 변화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